다음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기초선거에서 후보들을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뜨겁게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관련 뉴스를 저희가 두 가지를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홍대에서 젊은이들과 토크 콘서트 하는 행사를 가졌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이번 주가 이제 최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선거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뭐 전당원 투표로 반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당 밖으로도 어쨌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젊은 층을 만나러 오늘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한 거로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주말에 또 젊은 층 가장 많이 모인 데를 갔고요. 가서 뭐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 또 모여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질문들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일부에서는 당내에서 저렇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거냐. 또 다른 분은 여성이랑 청년과 같은 약자들은 정당 공천을 할 때 더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정당 공천 폐지를 하면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 송곳 질문들이 이어졌네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또 세를 얻었지만 또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질문도 들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기 안철수 공동대표가 뭐 엊그제 청와대까지 직접 가가지고 면담 신청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기초공천 문제하고 관련해서 대통령 결단을 내리시라. 7일까지 답을 내놓으라.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대응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 7일 날 이제 답은 어떤 식으로든 답은 할 거고요. 그리고 답을 하는 방식은 일단 힘들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식을 그 박준호 정무수석이 안철수 공동대표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고 내일 7일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응답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절의 의미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엊그제 안철수 대표가 왔을 때 만났던 박 수석이 안 대표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 쪽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려 10명의 행정관을 비위가 적발됐는데도 청와대가 징계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안 하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가지고 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청와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되었는데 아무 징계 조치 없이 원대 복귀를 시켰다는 거고요. 비위 사실조차 소속 부처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 일단 관행상 여태까지는 원대 복귀 자체가 큰 징계라고 받아들였던 관행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행이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랑 다르다면 최소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쪽에서 돌려보낼 때 이 부분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라라고 분명히 내려보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 이건 어쨌든 청와대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에 나온 이 청와대 행정관 비리 부분 전체가 그 청와대 행정관 조사한 자료가 통째로 지금 유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최고 보안을 지켜야 될 조사 자료가 누가 유출했는지, 얼마큼 유출했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민정 라인의 공직 기강에도 좀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기초선거 공천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기초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강경파죠. 친노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그 페이스북인가요? 트윗인가요? 거기다 띄운 그 내용이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청래 의원이 연일 총대를 메고 안철수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안철수 당신 멋져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당신 멋져의 당신 멋져가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자. 그러니까 안철수 비꼬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3,000명의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희망을 희생 삼아서 본인의 새 정치를 하려고 한다. 명분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 반발이 일단 심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고 다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다. 이건 무슨 얘기라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이 동력이 국민들의 지지 동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지금 자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국민의 지지가 많으면 숨을 죽이고 있을 텐데 국민의 지지가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당내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오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초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네. 당초에 그 신념을 지킬 때하고 그 일부 그 강경파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요번에 그거를 뒤집어서 기초 공천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네. 득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득실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최대한 민주당화, 즉 예. 기존의 야당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조금씩 끌려오는 모양새입니다. 예. 안철수의 새정치 그리고 민주당 같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으로 창당을 했고 그러면서 안철수의 새정치 중에 남아있는 거는 기초정당 공천 폐지 이거 한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거를 공천을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본인의 브랜드는 사라지고 예. 당 대표, 민주당의 대표라는 지금 이거 하나만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면 네. 민주당 내에서 당내 투쟁이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친노의 입장에서는 현재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딱 하나 이 기초정당 공천 폐지를 흔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 전에 이걸 받아들여 주면 예. 본인으로서는 안철수 대표를 좀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굳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혹시라도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 안철수 대표에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고 안 대표가 과연 본인의 유일하게 남은 이 브랜드를 예. 지켜갈 수 있느냐 예.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 무공천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7일까지 답을 내놔라라고 네. 이제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모들은 일단 어쨌든 제1야당이 새로운 창당을 했고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을 원했는데 이걸 거절하고 한동안은 침묵을 했었죠. 침묵을 하고 거절하는 모양새가 대통령에게도 그리 좋을 게 없다라고 하고 좀 답답해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4월 입법을 또 같이 여야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계속 제1야당을 무시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기초정당 공천 폐지라는 것이 대통령과 과연 논의할 문제냐, 여야 간에 논의할 문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청와대에 찾아오고 또 회동을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의제로 하는 것이 좀 너무 쇼 같다. 이거는 좀 청와대로서는 이거는 본인들의 당내 문제를 청와대와 끌어들여서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거다. 이런 색안경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을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본래 원칙은 계속 여야 간에 합의를 해오면 어떤 결과든 받겠다라는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생각은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새누리당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다른 복지 공약이나 다른 정책과 관련된 공약이라면 대통령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야 간에 합의해야 될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독일하고 네덜란드 순방 때 보면 이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공식 일정 중에 참석하지 못한 일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몸살 기운이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그렇죠. 진행하셨다면서요? 예, 지난주에 행사가 거의 순방 갔다 온 이후에 공식 행사가 거의 없고 일단 4월 5일 식목일 때 그 식수 행사를 직접 이제 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 식수 행사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청와대 내에 예. 정이품송 후계송, 그러니까 후계나무라고 하죠. 그런 거, 3m짜리 나무인데, 그거를 직접 이제 식수 행사를 했고, 그 참모들하고, 그리고 끝난 뒤에 참모들하고 환담도 했죠. 그러면서 선진국일수록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많은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을수록 선진국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나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 영상 보니까 최근에 또 화제가 되는 영상 중에 하나가 1977년도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행사의 네. 그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독 그 산림 녹화, 특히 이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산림 녹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많이 했고요. 1977년에 처음으로 이 기념일, 육림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직접 만든 식목의 날이 아니고 육림의 날이요? 그래서 매년 11월 첫 번째 토요일 날 해서 국토 녹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산들이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이죠. 지금 뭐 북한이 민둥산이라 사실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 젊었을 때 모습인가요? 그렇죠. 저 퍼스트 레디 대행을 하던 예. 젊은 이제 딸 20대의 모습입니다. 예. 기초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청와대 뉴스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